진통이 오는 느낌은 어떤 걸까요? 회음부 쪽을 누가 아래쪽에서 잡아 당기는 것 같아요. 밑 빠지는 증상, 아래가 묵직한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출산을 교육하고 여러분에게 순산에너지 팍팍 전해드리는 둘라 로지아입니다. 출산이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라요. 선생님, 저는 첫 번째 아이를 유도분만을 해서 자연진통을 잘 몰라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출산 어떻게 진행될까요? 막연하게 두렵기는 한데 병원에 가면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여러분이 실제 출산을 겪으실 때 당황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분만 1기, 분만 2기, 분만 3기, 아기가 태어나고 태반이 나오는 과정까지 어떻게 이루어진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통이 와서 자궁경부가 다 열리면 그걸 두고 우리가 분만 1기, 아기가 산도를 타고 완전히 내려와서 태어나면 분만 2기, 마지막 세 번째 분만 3기는 태반이 나오는 과정까지 끝나면 됩니다. 분만 1기, 2기, 3기의 순서는 자궁경부가 다 열리고 아기가 내려와서 태어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태반이 나오는 과정, 이렇게 분만 1기, 2기, 3기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될 건 자궁경부가 열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부가 다 열려도 아기가 산도를 타고 내려오는 과정은 또 별개라는 점, 이걸 아시고 계셔야 당황하지 않으실 텐데요. 기껏 진통하고 경부가 다 열렸는데 저 언제 낳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출산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궁경부가 다 열리고 또 아기가 내려오는 과정까지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고요. 의료적으로는 아기가 나오고 나서 끝이 아니라 출산은 태반까지 잘 나와야 완전히 끝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아기를 낳고 나서도 진통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왜 내가 진통이 있지? 라고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그건 바로 태반이 나오기 위한 과정 때문인데요. 태반이 나오고 나서도 자궁 수축은 계속 이루어져서 우리가 후배알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후배알이는 초산의 경우 하루에서 2일, 경산의 경우 3, 4일 정도 갈 수가 있고 이때는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진통제를 맞을 수도 있고 또 병원에 얘기하시면 타이레놀과 같은 약을 드실 수도 있어요. 초산의 경우는 분만 1기, 즉 경부가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분만 2기, 아기가 내려오는 시간도 꽤 걸리는데요. 경산의 경우는 분만 1기와 2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초산이라고 해도 막달에 아기가 골반 아래로 많이 내려와 있다면 출산 전체 시간이 줄어드는데 바로 아기가 산도를 타고 내려오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렇답니다. 진통이 잘 와서 자궁경부가 다 열렸다고 해도 아기가 잘 내려오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때 이완과 운동이 가장 핵심인데요. 진통이 오면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참고 있다가 병원에 가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진통이 온 후에 가장 중요한 건 이완하고 좀 잘 드시고 잘 움직이고 이것만 잘 하셔도 자궁경부도 열리면서 아기가 산도를 타고 내려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출산하러 병원에 가시면 진통을 다 하고 경부가 다 열렸어요. 그럼 분만 1기가 끝난 셈이죠. 아기가 산도를 타고 내려오는 시간이 초산의 경우는 2시간에서 3시간, 경산의 경우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기가 골반에 많이 내려온 상태라면 초산의 경우도 시간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시간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임신기간 내내
아기가 잘 있는지, 그리고 나의 자궁 상태나 양수 여러 가지 것들을 봐주셨던 의사 선생님 언제 오실까요? 항상 산모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저 언제 출산해요? 선생님 언제 오세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기다리시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분만 2기 때 들어오세요. 왜냐면 경부가 다 열려도 아기가 아직 높이 있다면 산모가 힘주기를 하면서 아기가 내려오는 걸 도와줘야 되고, 아기 머리가 어느 정도 보일 때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요. 이때 의사 선생님은 오셔서 조금만 힘 더 줘봐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 그때 산모들이 굉장히 힘이 난대요. 그때 힘을 쓱 주고 몇 번 만에 아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분만 2기 때 들어와서 해주시는 건 아기를 일단 받아주고요. 회음부 절개, 봉합, 그리고 태반이 나오는 거, 출혈 체크,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후처치를 이제 해주세요. 그러면 분만 1기, 자궁 경부가 다 열릴 때까지는 누가 오나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때는 2시간에 한 번씩 태동 검사를 하면서 내진하는 건 분만실에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 또는 조산사 선생님이 해주세요. 병원 가면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매우 곤란하고요. 조산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은 아기 상태가 괜찮은지 태동 검사하면서 가끔씩 와서 내진을 해주시는 거 체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남편이 옆에 있겠죠. 남편이 해줘야 될 가장 큰 부분은 호흡과 이완이에요. 산모가 아무리 평소에 호흡 연습을 잘 했다 하더라도 막상 진통을 겪으면 당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때 남편이 호흡을 잘 할 수 있게 산모 옆에서 도와주고 진통이 다 가고 나면 충분히 이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집에서 어느 정도 진통을 하다가 병원에 갔을 때 만약 자궁경부가 3-4cm 열려 있다면 바로 입원을 하고 그 다음 진통을 해서 이제 경부가 다 열리고 아기가 내려오고 출산하고 태반이 나고 이러한 과정들을 병원에서 하시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둘째, 셋째 산모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첫째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하면서 힘주기는 언제부터 하나요?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분만 1기가 끝난 이후에, 즉 자궁 경부가 10cm 다 열리고 나서 그때부터 힘주기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진통을 하다가 자궁 경부가 5-6cm 또는 7-8cm 정도 열렸을 때 양수가 자연적으로 파수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부터 자꾸 몸에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이 힘을 내가 억지로 빼려고 해도 힘이 뭔가 안 빠진다 이러면 내가 양수도 파수됐고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빠르겠구나, 출산에 더 가깝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때 몸에 힘이 들어간다고 해서 힘을 막 보태서 주시면 안 돼요. 보통은 처음부터 힘주기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몸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냥 막 힘주기를 하면 되나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요. 사실은 분만 1기가 끝나고 나서 힘주기를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자궁 경부가 아직 7-8cm 열렸어도 아기가 높이 떠 있는 경우도 있고 아직은 힘주기에 좀 이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경산의 경우이거나 급속분만의 경우는 내가 힘주기를 하고 있다, 아니다 이런 걸 생각하기도 이전에 벌써 아기가 머리가 보이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초산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경부가 다 열리고 나서 분만실 선생님들이 이제 힘주기 해도 돼요 라고 하는 시점부터 힘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분만호흡법, 이 영상 보시고 선생님 정말 호흡 정말 도움 많이 받아서 순산했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댓글이 정말 많은 영상이에요. 여러분 이 영상 반복적으로 꼭 보시고 밀어내기 호흡까지 잘 해서 자연분만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이 처음이라, 첫 번째를 유도분만해서 자연진통은 처음이라,
혹은 V백을 준비하시는 산모분들, 오늘 이 영상 많이 도움되셨나요? 이 영상 반복적으로 보시면 내가 진통이 와서 병원 가서 어떻게 나으면 되겠구나 이런 게 머릿속에서 잘 떠올려지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보시고 다들 순산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혹시 나는 산전관리나 이렇게 막달에 혼자 하기 좀 무섭다, 남편의 도움 모르겠는데 나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 라고 생각되시면 막달 코칭 신청하셔서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빠이 뿅.